안녕하십니까. 2020년 해양수산기술산업대전에 표층 해류관측용 표류 부위 개발에 대해서 기술을 설명드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송규민 연구원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연구자 소개, 기술 개요, 기술 내용 및 특장점, 기술 적용 가능 분야, 지식재산권 현황으로 10분 내외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0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에 재직 중인 송규민입니다. 본 기술을 발명하기까지 2016년 제주해협 표층해류의 시공간 변동성 연구, 17년 냉온배수 해양환경 연구를 위한 장기 전략 수립 및 예비 연구, 2018년 해양 수치 모델링과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해양 예측 정확도 향상 연구를 기반으로 본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2018년 표층 해류 관측용 표류 부위의 실용화 기술 개발로 이 본 기술이 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본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 기술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양 사고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8년 제주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제주 캠핑 여성 변사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25일 제주 세화항에서 실종된 여성은 100km 이상 떨어진 제주 남서쪽 가파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에 동일한 2018년 11월 2일 제주 모녀 사건이 11월에 또 발생합니다. 제주 모녀 사건은 제주 용담동 해안가에서 모녀 모습이 촬영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사건 지점으로부터 13km 떨어진 해안가에서 자녀의 변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3일 지난 11월 7일 오히려 동쪽의 해안에서 엄마의 변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양의 표층 해류의 정보가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에는 수많은 해양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선 해양의 선박의 충돌과 자초로 인한 유류 오염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 매해 발생되는 모자반의 이동으로 인한 제주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해양 쓰레기 문제, 더욱이 매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 조난자의 수색 및 구조 활동, 이와 같은 모든 해양 사고는 표층 해류 정보가 중요하고, 표층 해류 정보는 표류 부위의 투하를 통해서 관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류의 관측은 현재 두 가지로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정식 해류 관측입니다. 고정식 해류 관측은 한 지점에 ADCP나 RCM이 계류가 되어서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서 그 정점만 정확한 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공간에 대한 수색자의 이동과 공간에 대한 흐름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표류 부위를 통한 해류 관측입니다. 이와 같은 표류 부위에 통한 해류 관측은 지금까지 거대한 부피로서 수십 미터의 해류를 관측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표층 해류의 관측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발표자는 표층 1m 이내의 해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기술을 통하여 개선된 관측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표류 부위는 세 가지의 기술적인 특장점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측의 혁신성. 지금까지의 관측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미터의 해양의 수심을 관측하다 보니 1m의 표층 해류의 관측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느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의 대양의 관측도 통신이 가능한 연안에뿐만 아니라 통신이 불가능한 대양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 번 투하된
표류 부위는 표층 해류의 정보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생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수온이 관측될 수 있어야 되고, 해양의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염분, 기압 등이 모두가 관측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욱더 이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구조의 혁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표류 부위는 수십 미터의 수심을 관측할 수 있는 표류 부위입니다. 그래서 통신체와 배터리가 전체적인 구조가 상부의 몸통이 상당히 커 바람의 저항을 상당히 받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연안에서 운용되고 수색 활동에 관여하는 표층 해류의 개발은 바람의 저항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여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쉽게 투하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게의 경량성과 크기의 소형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우수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표류 부위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류의 오염과 수색 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위를 투하하기에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비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모든 특장점이 실현된다면 다양한 활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표류 부위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가지의 부위 중 첫 번째, 수면하 1m 해류 관측용 표류 부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약 4kg이며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100cm, 운용 시간은 10분 관측 주기로 약 2개월 정도 관측을 실현하였습니다. 확장성은 수온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할 수 있으며 염분 센서 및 다양한 센서를 첨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징은 누구나 투하할 수 있고 개인 혼자서 나가서 투하할 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 접을 수 있는 드래그 형태 타입으로 부피를 최소화하여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표층류를 관측할 수 있는 표류 부위입니다. 이 표류 부위는 무게가 약 1.5kg, 크기는 직경으로 30cm의 원반형으로 생긴 부위입니다. 운용시간은 10분 관측 주기 약 1개월을 관측을 실현하였으며 특징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표면유를 관측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면유 관측 표류 부위는 유류 오염이나 해양 쓰레기와 같은 표층 해류, 스킨 서페이스를 따라 흐르는 표층류를 관측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장비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 실시간 위치 추적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실시간 위치 추적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게 약 1.5kg, 크기가 직경 9cm, 높이 16cm로 이루어진 표류 부위 통신 체제입니다. 이것은 운용 시간은 10분 관측 주기로 약 90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돌려서 스위치를 끄고 돌려서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그 회전식 전원 스위치를 적용하였으며 활용성에서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드래그를 부착하여 어느 수심에서나 관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출몰하는 중국의 목선 선박의 이동 감시에 있어서도 뒤에 젠더를 추가를 통해서 그 목선에 부착을 쉽게 함으로써 그 목선의 이동 트랙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장비입니다. 더욱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이와 같은 통신 장비로서 손바닥보다 아주 작은 통신 장비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배터리의 문제, 통신의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더욱더 소형화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통신체의 소형화가 앞으로 미래에는 소형 부위의 크기와 부피를 더욱더 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가지의
표류부위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해양유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기상산업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등 해양물성관측 및 자료검증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색 및 해양표면체 이동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문제에 대응, 해류순환 연구의 지원, 위성 자료 및 수치 모델의 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 설명된 모든 표류부위는 다음과 같은 특허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관심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